주성치 영화. 여러분은 주성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비교적 근래에 개봉한 쿵푸어3나 주성치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소림축구, 또 혹은 그의 인생이 담겨있다 일컫는 희극지화, 그 밖에도 도성과 식신, 파괴지화, 도화규룡, 구품지마관 등등등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연 압도적인 비율로 가장 많이 손꼽는 영화가 바로 서유기 월광보학과 설리기업, 대하서유로 불리기도 하는 서유쌍기입니다. 채널내 투표에서도 42% 지지율로 단연 1위를 기록. 그만큼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될 만큼 제대로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을 지닌 영화가 바로 서유쌍기이죠. 하지만 이제는 고전으로 불릴 만큼 오래되어 영화 자체를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또 보셨다 해도 주성치표 B급 코믹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 즉 아직 이 영화의 진가를 모르는 분들 역시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유쌍기가 어떻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또 그 배경이 되는 스토리는 무엇인지, 나아가 불교 사상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름하여 서유쌍기의 매력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유쌍기의 감독을 일부 주성치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불후의 명작 동성서치로 유명한 유진희 감독이 맡았었죠. 또 그는 주성치 첫 메인 주연 영화 도성의 감독이기도 했으며, 이후 홍콩 레옹에서 다시 한번 주성치와 호흡을 맞추는가 하면 주성치가 감독한 쿵푸어3의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모로 연이 깊은 마치 보리노조와 지존보 같은 사이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유진희 감독은 자신이 맡은 영화에 자주 단역으로 출연하는데 서유쌍기에서도 바로 이 역할, 보리노조로 출연해 깨알 같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또 포근한 인상이 매력으로 왠지 박찬욱 감독과 비슷한 이미지를 풍기기도 하죠. 얼핏 그렇지 않은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님과 사오정을 연기한 강약성 역시 영화의 조감독이기도 한 만큼 서유쌍기의 촬영은 감독 배우 할 것 없이 모두 열연을 펼치며 1, 2편을 한 번에 촬영. 개봉 역시 1995년 1월 21일 1편 개봉 후 2편도 바로 며칠 뒤인 2월 4일에 연달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행 결과는 큰 기대대로 대성공이 아닌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도 못하는데, 당시 제작비는 6천만 홍콩 달러, 하나로는 약 90억이 투입되었고 정확한 수익은 알 수 없지만 흥행 실패로 마무리되며 극장에서 내려옵니다. 그 원인에 대해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기에 추측해보자면, 도성을 기점으로 한 해 대여섯 편씩 쏟아져 나온 비슷비슷한 느낌의 주성치표 코믹 영화들, 즉 과도한 이미지 소모로 인해 1편만 보면 이전과 비슷한 B급 코믹 영화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2편 관람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은근 복잡하게 얽힌 스토리 구조로 한 번에 관객들을 사로잡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1편 월광보합이 홍콩과 같은 해인 1995년 9월 16일에 개봉하지만 역시나 성적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2편은 개봉조차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그 당시 극장에서 2편까지 본 사람은 없었다는 것, 또한 중화권에서는 서유기를 이상하게 각색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며 비운의 명작으로 묻힐 뻔하지만 이후 상황은 극적 반전을 맞이합니다. 홍콩 반환이 이루어진 이듬해인 1998년, 서유쌍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본토에서 재개봉되어 인기를 얻기 시작하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추석 특선 영화로 MBC에서 방영되고, 또 비디오로 출시되어 서서히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따라서 동네 형, 누나, 친구, 혹은 비디오 가게 아저씨의 추천 등 조금씩 퍼지게 되는데, 다만 이때 비디오는 홍콩에서 쓰는 광동어가 아닌 북경어 더빙으로 보여지죠. 이유는 이 뽀로뽀롬이라 외치는 장면,
뽀로뽀로미, 원래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뜻하며 광동어 버전에서는 뽀로뽀로미가 아닌 뽀이뽀로미라 외치는데 따라서 초기에 퍼진 뽀로뽀로미가 지금 또 널리 쓰이고 있기에 당시 비디오는 북경어 버전이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아무튼 2001년 개봉한 소림축구의 세계적 흥행과 더불어 주성치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고 또 그의 예전 영화들 역시 점점 더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점점 더 서유쌍기의 매력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사실 주성치 영화를 좋아한다는 주밍아웃은 당시만 해도 왠지 부끄러워 숨기게 되었기에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앞서 잠시 이야기의 원작 서유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서유쌍기는 고전 명작 서유기를 베이스로 했고 따라서 홍콩에서 개봉 시 1편의 제목을 서유기 101의 월강보아 그러니까 100회까지 있는 고전 서유기의 뒤를 잇는 101번째 이야기라 스스로 칭한 것이죠. 그런 만큼 원작 서유기를 알아보면 좋은데 삼국지 연의와 수호전 그리고 금병매와 더불어 중국 4대 고전인 서유기는 당나라 승려 현장법사가 서역의 불경을 얻으러 가는 과정에서 겪는 순환기, 즉 영화로 치면 로드무비에 판타지 성격이 덧붙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래는 설화나 국본으로만 전해지던 것을 명대의 작가 오승은이 하나의 커다란 줄거리로 엮어낸 작품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서유기로 대부분 에피소드의 흐름은 이러하죠. 우선 문제의 발달은 승려를 잡아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소문에서 시작. 따라서 현장을 노리는 요괴들이 변신한 모습으로 일행들을 유인하는데 이를 간파한 손오공은 삼장에게 경고하지만 삼장은 되려 오공을 갈구며 요괴를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요괴들에게 속아 위기를 맞게 되는 삼장일행. 이후 손오공의 먼치킨 능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주된 스토리라인이죠. 즉 트러블메이커 삼장과 반항아 손오공의 좌충우돌 대한장 코믹 스토리. 다만 겉보기엔 우스꽝스러운 코믹으로 그려지지만 그 내용에는 깊이감도 있고 따라서 이런 코믹 스토리와 깊이감을 서유쌍기가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쌈마의 코믹 활극을 보며 신나게 웃다가 어느새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스토리. 이런 서유쌍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원작 서유기가 가진 특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나아가 손오공이 속세와 인연을 끊게 되는 과정,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운명을 잘 표현하였으며 그게 또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어 앞선 주성치표 영화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 됩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무엇인지 불교의 사상과 더불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유기 자체가 불경을 얻으러 가는 내용이기에 많은 부분 불교에 대한 사상이 녹아들어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윤회와 공사상으로 많은 부분 설명 가능하죠. 먼저 월광보합을 통해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지존보는 500년 전 과거와 500년 후 미래를 오가게 되며 손오공이었던 전생과 석양무사인 후생, 거기에 산족두목인 현재 지존보까지 세 가지 환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것이 마치 바퀴와 같다는 윤회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만 보통의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전생과 후생을 보게 되며 이 세 가지 인생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일반적인 시간여행 스토리와는 분명 다른 차이가 발생하죠. 보통 시간여행은 과거의 특정 사건을 조작해 미래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고 또 물론 지존보 역시 처음 의도는 백정정을 살리기 위해 수도 없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긴 하나 그곳에서 무엇 하나 바꾸지 못하게 되고 또 의도치 않게 너무 먼 과거로 시간여행하며 전생의 자신인 손오공을 보게 되죠.
헌데 여기서 바뀌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닌 바로 현재의 자신. 그러니까 삼장을 없애려는 만행과 더불어 인성 파탄인 손오공을 본 뒤 지존보는 그 과오를 뉘우치며 반성하게 되죠. 여기서 윤회 환생설의 묘미는 비록 과거의 업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내가 노력해 바뀌면 다음 생은 바꿀 수 있다는 것, 즉 숙명론적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석양무사로 환생한 손오공은 꿈에 그리던 자아와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또 이는 과거를 뉘우친 손오공의 도움이 컸기에 현생의 노력으로 다음 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거기다 삼장법사가 과묵해졌다는 것은 덤. 그러니까 서유쌍기의 손오공은 각각 다른 멀티버스가 아니라 세 가지 삶이 하나의 사이클로 엮이는 윤회입니다. 그럼 이어서 인물 사이에 얽혀있는 스토리를 공사상과 엮어 설명해보죠. 만물은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 즉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변한다는 것이 공사상의 핵심으로 지존보와 엮여있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딱 그렇게 묘사되죠. 그중 가장 인상 깊은 인연은 요괴인 춘삼심랑과 이단가. 처음엔 마치 주인과 하인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다 우연히 관계를 맺게 되어 부부가 되고 또 아이를 가지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다름 아닌 삼장이었다는 기막힌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인연. 또한 원수처럼 싸우다 정이 들어 사랑을 하게 되고 다시 그 사랑을 저버리게 되는 백정전과의 인연. 과거의 업으로 인해 지존보를 돕게 되는 보리노조와의 인연. 그 밖에도 이단가와 장님은 저팔계와 사오정이었다는 것과 백정전과 춘삼심랑이 자아선자의 제자가 된다는 것 등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인연들이 얽혀있는 설정은 서유쌍기의 큰 매력 요소로 손꼽히죠. 물론 시간여행과 얽힌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가 자칫 스토리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일단 전체 스토리가 파악되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인과관계가 없고, 따라서 많은 서유쌍기의 팬들은 2편부터 보는 것이 스토리의 이해를 더 쉽게 하기에 거꾸로 보는 것을 더 추천하기도 하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재개봉 시 팬들의 요청으로 회차에 따라 일부 상영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다른 주요 매력들을 더 알아보죠. 우선 주성치 영화의 공통점이기도 한 코믹. 무엇보다 두서없는 막장개그로 배꼽 빠질 정도로 웃기다는 것이 이 영화의 큰 매력입니다. 일명 모레이토우라 불리는 개그. 특히 1편에 나오는 이 장면. 뜬금없이 거시기에 불이 붙고 난리 부르스 속에서 겨우겨우 끄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비슷한 패턴이지만 이번에는 더 비장한 분위기. 이런 상황과 맞지 않는 과장된 연출법이 되려 더 큰 웃음을 자아내며 다시 한번 불을 끄기 위한 대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로 끝나며 어이없지만 너무 웃긴 대사까지. 주성치 영화를 통틀어 가장 코믹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2편 설리기원에서 하드캐리는 단연 당삼장. 관세음 보살마저도 손을 대고 마는 수다쟁이라는 컨셉. 우마한 부하들을 자결까지 하게 만드는 폭풍 잔소리. 거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노래 장면, 바로 Only You.
정말 제대로 된 웃음폭탄. 왜 손오공이 그를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왠지 공감이 가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는 명장면 중의 명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삼장이 어째서 당시에는 없던 미래의 노래를 부르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유진이 감독에 따르면 월광보합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어 배워왔다는 의외로 설정 구멍이 없는 깨알 같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코믹 장면들보다도 소유쌍기를 명작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바로 패러디가 곁들여진 로맨스. 따라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성치 영화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영화 내 패러디가 많다는 점. 특히 소유쌍기에는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림과 동사소독이 차용되는데, 동사소독의 이 대사는 我以前聽人講，如果把刀夠快，啲血喺傷口噴出嚟嗰陣，好似風聲咁，好聽。估唔到第一次聽到嘅係我自己流出嚟嘅血。 춘산심낭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서 我聽講話，如果把刀出得快，落點準，劏開一個人之後，個人未即刻死住，隻眼仲睇到嘢。你拍檔出手快啲，劏我心出嚟俾我自己睇下得唔得？ 또 중경사님의 이 대사는 我们最接近的时候，我跟他的距离只有0.01公分。57个小时之后，我爱上了这个女人。 지존보와 자아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에서 사용됩니다. 當時把劍距離我喉嚨只有0.01公分，但喺1/4炷香之後，把劍嘅女主人將會徹底咁愛上我。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사. 중경삼림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 감성을 자극했던 대사로 如果鸡也是一个罐头的话，我希望这块罐头不会过期。如果一定要加一个日子的话，我希望它是10000年。如果係都要喺呢份愛加上一個期限，我希望係10000年。 영화를 본 사람에게 이 장면은 가슴을 후비는 애잔함과 또 주성치 특유의 코믹이 합쳐지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멜랑콜리한 기분을 들게 하죠. 하지만 후반부에 깨달음을 얻는 지존보가 다시 한번 이 대사를 읊는 장면에서는 如果係都要喺呢份愛加上一個期限，我希望係10000年。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아의 손을 놓게 되는 이 장면. 정말 볼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그 어떤 뜨거운 뭉클함을 선사했고, 그리고 대단히의 끝에 울려 퍼지는 일생소회. 한평생 소망하는 사랑이라는 딱 손오공의 주제가 같은 노래와 함께 비록 석양무사의 사랑은 이어주지만 씁쓸한 듯 돌아서는 손오공의 모습은 언제 봐도 몇 번을 보아도 가슴이 메어오는 최고의 명장면이죠. 정리하자면 소유쌍기의 매력은 기본적으로 소유기가 가진 모험 활극이라는 배경에 다양한 개성의 캐릭터들이 인연으로 얽혀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두서없는 코믹에 배꼽 빠지게 웃다가 어느새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 이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영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일 테죠. 그럼 오늘의 결론. 만약 소유쌍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저는 만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催情大法，千祈唔好啊！你以為我真係怕你三味白骨火啊？你再燒多次睇下。唔係啊！好啊！我唔怕啦，係咪啊？你唔做山賊，想做狀元啊？都有諗過下嘅。慳啲啦，你學人轉形象。亂啊亂啲，都總算回復幾番風采。全部都呃我嘅。